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0대 후반 부부이고 아기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부모님은 남편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자 서로 험담을 하세요. 여전히 서로 좋은 감정도 아니고 앙금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현재 친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어머니는 저희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재혼하셨습니다. 부모님 이혼 이후에 친아버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은 같지만 상황이 달라서 유독 더 이해를 못 해주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수백 번 고민해봐도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분명 두 분이 서로가 밉고 싫어서 어린 자식들 두고 이혼했을 텐데요. 심지어 두 분 다 따로 오래 만났던 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손길과 관심이 필요했던 때는 지금이 아니라 어린 날의 자식들일 텐데요. 현재는 조금 있으면 마흔을 바라보는 성인들만 있습니다. 물론 자녀 문제에는 두 분이 상의하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해요. 그런데 때때로 이럴 거면 차라리 합친다고 하시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왜 그런 건 또 아니지? 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선 명절 때마다 함께 만나 식사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만나서 식사하고요.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시간 보내요. 만나면 또 두 분이서 얘기하다가 약간 언성도 높아지실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기분 좋게 만나서 기분 나쁘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좋게 끝나고도 또 명절에는 같이 식사하자고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시아버지 속내는 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싫지는 않으신 것 같으니 승낙은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래요. 종종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혼자 있는 게 외로운 마음이 들긴 들더구나. 다른 친구들이나 평범한 가정 보면 후회라는 감정도 들구나. 뭔가 후회하는 마음에다가 씁쓸해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은 그렇다고 또 재결합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만나면 그 끝은 싸우고 돌아서면 결국 자식들에게 서로를 험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뭔가 화목한 가정이라는 인식에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예전에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느라 고생했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 않았었니? 비록 이랬어도 우리 다 여느 가정처럼 즐겁고 화목하게 살았잖니. 물론 다 같이 살적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각자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속 우린 이랬어도 저랬어도 행복했다 즐거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풀이하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혼하신 시어머님이 자꾸 본인 형제들 있는 곳에 시아버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시는데요. 좋다고 가서 술을 질릴 때까지 마십니다. 시어머님 형제 있는 곳은 시아버님과 같이 끝까지 마셔줄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또 좋다고 계속 가세요. 그렇게 여러 번 두 분이서 가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두 분 선택이니까 관계없습니다. 명절에는 어쨌든 두 분 다 남편 부모님이니 같이 식사하면 되고요. 시어머님 형제들 만나는 건 아버님 선택인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고 할 권한이 있나요? 그런데 사실 저는 시어머님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표정이나 말로 티낸 적 절대 없어요. 티끌만한 내색조차 못해서 병이 난 건지 정말 갈수록 진지하게 싫습니다. 시어머님의 악에 없는 것 같이 내뱉은 말들이 제 마음속에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해서 결국 부부싸움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기가 보고 있는데도 피 터지게 싸워서 이혼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남편이 미안하다 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돌아보니 남편이 나를 붙잡은 건 곧 아버님 생신에 이혼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싶은 서운한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님 관련으로 싸우게 됩니다. 이유는 시어머님은 어린 시절 이미 이혼하셔서 본인 자식들은 돌보지 않은 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분이 본인 형제는 유독 안타까워하고 엄청나게 챙깁니다. 형제분들 각각 다 자녀가 있고 성인들인데 시어머니가 굳이 본인 자식들을 시켜서 나머지 형제들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과 언행들이 저는 유독 이해가 안 됩니다. 이모한테 잘해야지. 외삼촌 잘 챙겨드려라. 너가 이모한테 먼저 연락도 하고 가끔 식사도 대접해야지. 이모 자식들에게 너가 먼저 살갑게 굴어야지 않겠니? 다 큰 30대 자식들에게 이모, 외삼촌 자식들에게 살갑게 굴어라, 만나서 밥 좀 먹어라, 같이 놀아라 어쩌라 합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이미 가정 꾸리고 자식까지 생긴 아들들 보고 왜 지금에서야 본인 형제 챙기시길 바라는 걸까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담스러운 요구만 늘어납니다. 다 같이 이모한테 가서 밥 먹자꾸나? 애기도 엄청 궁금해하신다. 제가 시이모님까지 찾아뵙고 제 아기를 왜 보여드려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인데요. 집도 아닌 야외에 자꾸 데리고 오라 마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갑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 보고 제발 그만하라 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이모고 외삼촌이고 왜 이제 와서 시어머니 형제들까지 챙기라는 거야? 우리가 이모님 아들이야? 우리 애기가 이모 손주야?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어느 날은 남편 삼촌이 남편에게 전화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져주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자주 보고 정도 쌓아야 하는 거 아니냐? 조카, 며느리 좀 다 같이 보자. 아, 예. 정말 그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습니다. 전화 끊자마자 폭발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자주 보고 정도 쌓으시자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사시나요? 결혼하면 원래 시어머님 형제들 다 자주 뵙고 사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혼하신 어머님네 형제들인데도요? 심지어 그 삼촌, 이모란 분은 몇 번 본 적도 없는데요. 인상이고 행동도 너무 안 좋습니다. 만났을 때도 반갑다며 다 큰 여자 등짝을 퍽하고 때리시고요. 무슨 일 가르친다면서 이건 니들이 해야지. 하며 등을 퍽퍽 때리시더라고요. 당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바보 맞습니다. 그분도 따님이 있으면서 행동을 그리 생각 없이 하는 건지 정말 이상하더군요. 본인 딸은 정작 한 번도 안 데려오면서 무슨 조카 며느리 타령인가요? 곧 있으면 시아버지 환갑입니다. 저는 요즘은 환갑은 딱히 잔치를 하거나 크게 챙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괜찮은 식당 정도에서 밥이나 먹고 케이크 썰고 용돈 드리면 되지 않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이런 일도 싸워서 얘기 안 꺼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근에 화해 아닌 화해를 하자마자 시아버님 환갑잔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이모 생신도 있다면서 시어머님이 이모네도 가서 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삼촌도 오신다 하네요. 처음 환갑 얘기했을 때는 그냥 저희끼리만 만나서 밥 먹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잔치처럼 번지더라고요. 아버지 환갑을 이혼한 시어머니 형제들과 보내자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버지 환갑인데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걸 전해 듣고 어머님이 아버님 다시 전화해서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환갑이 별거냐. 다 같이 하든지. 아버님은 결국 승낙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누가 이렇게 하자 하면 그냥 거의 알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일단 너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점심은 우리끼리 보낼게. 네가 불편해하니까 이모네는 나 혼자 다녀올게. 아버님 환갑은 자식 둘이서 상의하고 또 결혼했으니까 저랑도 상의해서 잘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계산에 없던 이혼한 시어머님과 그 형제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아버지 늦게까지 함께 술 마실 사람들 생겼으니 차라리 좋은 거 아닌가? 저 화병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꾸 받아주려 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려다 보니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이가 없어서 대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쪽은 아무도 본인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편만 보내시고 전화도 그냥 받지 마세요. 무족인 시댁일은 너가 알아서 결정하고 혼자 가라고 하세요. 끼지 않겠다 확실히 말해두시고 아기도 보내지 마세요. 남편이 얘기했잖아요. 시이모네 만나는 건 남편만 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었지 뭘 더 원하나요? 그리고 시부가 자식들 키웠으면 시부한테만 잘하세요. 시부가 자꾸 선 넘고 자신 친정 식구랑 엮으려는 건 차단하시고요. 이혼한 시모가 며느리 생기니 대접받고 싶은가 보네요. 자기 형제들에게도 위신 세우고요. 거기 바보처럼 끌려가는 사람은 시부나 남편 둘로 족하다 하세요. 님과 아기는 빠진다고 하세요. 남편이 노선 정리 안 하면 평생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인 정리해야 합니다. 끌려다니면 끝도 없어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